굿데이 LA의 교육 담당 게스트입니다. 대체 요즘 다들 대학들을 어떻게 보내는지, 뭘 해야 우리 자녀 탄탄한 이력으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지,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독려해주고 마련해주고 또 끌어당겨주시는 분입니다. 헬프원더고의 줄리아정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 맞아요. 굿데이 LA 유일무이한 교육 담당 게스트.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헬프온더고의 줄리아정 대표로 이렇게 오셨어요. 네. 헬프온더고로 인사드리는 건 또 처음이니까. 네, 맞아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네. 저희 비영리 단체이고요. 이제 그 청소년들의 그런 네. 교육 봉사에 관계되는 그런 자원을 제공하는 그런 단체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네. 저희가 미션 스테이트먼트로는 어떤 마인드로 시작을 했냐면 네. 저희 지역 사회의 노인이나 장애인들 그리고 언더 프리빌리지 그러니까 되게 저소득층 자녀들을 돕는 그래서 도움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나아지는 삶을 살게 해드리는 거를 목표로 하고 네. 또 나아가서는 이제 저희 청소년들이 요즘에 디프레션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모티베이션을 좀 더 이끌어주기 위해서 봉사 자원을 제공을 했을 때 그 네.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앞으로 전공을 하고 싶었던 거를 매치시켜주는 그런 봉사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커뮤니티에도 도움을 주면서 네. 이 아이들이 그 봉사하는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도 실질적인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 네. 일석이조의 네, 활동들을 좀 마련해 주시는 비영리 단체라고 맞아요. 네.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헬프원더고의 시작. 네, 저희 처음 시작은 네. 이제 19년도에 이제 팬데믹이 일어나고 그다음 많은 학생들이 이제 학교가 다 셧다운되면서 네. 디프레션이 정말 많이 왔어요. 영향이 대단했다면서요. 네, 네. 그러니까 막 자살,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학생들, 고등학생들이 그때 모여서 우리가 한번 이런 클래스들을 만들어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우리도 뭔가 할 일을 좀 찾아보자 그러면서 이제 구세군에 연계되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학교 못 가는 우리 어린 친구들을 네. 위해서 또 네. 조금 더 나이 든 우리 어린 친구들이 네, 네, 고등학생들이 봉사를 하면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작게 시작이 됐었는데 맨 네. 처음에는 3명, 뭐 13명 이렇게 들어오고 하다가 네. 지금은 한 60명 정도 학생들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역이 이제 처음에는 LA 지역만 그 살베이션 아미 구세군에 연계돼 있는 그런 단체들이나 아니면 위탁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 뭐 쉘터라든지 그다음에 커뮤니티 센터라든지 그런 데 위주로 저희가 돕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네트워크가 LA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연결이 다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돕는 곳이 주로 구세군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LA뿐만이 아니라 저 북가주 쪽에 뭐 트라이시티라든지 모데스토 저 시골이죠. 완전 농사짓는 그런 지역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벨뷰 쪽에 있는 그 시애틀 쪽에 있는 아이들, 투싼 뭐 애리조나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한국의 지역사회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진짜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시작을 이제 하이스쿨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대학교를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대부분이 대학교에서 이제 봉사를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 학생들은 계속해서 봉사를 원해요. 그리고 그 봉사로 인해서 또 다른 기회가 왔다면 아마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봉사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이제 갑자기 놀라는 거예요. 거기 뒤늦게 이제 편입을 하려고 보니까 맞아요. 봉사도 했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딱 고등학교가 끝나고 나면 봉사라는 걸 하지 않거든요. 미국도 똑같네요. 네. 한국도 그런데.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네. 이제 저희 자랑이자 헬프온더고의 자랑. 헬프원더고의 자랑이자 저희 이제 아란이라는 우리 학생이거든요. 대학생이에요. 네, 대학생이에요. 네. 네, 이 친구는 10학년 때부터 저희랑 같이 봉사를 계속 했었었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스미스 이제 좋은 학교를 들어갔어요. 제가 이 친구를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친구여야 되니까 좋은 네.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학교에서도 보니까 더 여기 생각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 좀 더 나한테 맞는 학교를 찾고 싶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같이 도우면서 이게 편입하는 거에서도 봉사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아까 대학을 들어갔을 때 봉사를 하는 것도 앞으로 인턴십이라든지 잡을 잡는 데도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이거를 꼭
이제 저희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부모님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자녀분들한테도 네. 꼭 고등학교가 끝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방송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주제와 또 다른 게스트를 모시고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게 주변에 요새 미국도 참 대학 들어가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그래서 처음 들어가는 대학에 졸업하는 학생도 있지만 편입하는 케이스들이 꽤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요새. 근데 요 편입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주시러 우리 진짜 편입의 경험이 있는 우리 학생이 나왔습니다. 이름이 아란정 학생이에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스미스 컬리지에서 에머스 컬리지로 편입한 학생 정아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디서 스미스 컬리지에서 에머스트 컬리지로 네. 편입을 한 아란정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는 그 스미스 컬리지에서 어떤 전공을 하다가 편입을 결심하게 됐는지 요 스토리를 좀 시작을 해볼까요? 편입 스토리. 제가 편입을 결정하는데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일 큰 이유는 제 커리어 플랜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 처음에서 neuroscience 그 신경과학에서 네. 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pre-dental로 바뀌었어요. 아, 원래 그러니까 신경과학을 스미스 컬리지에서 신경과학을 전공해서 다니다가 전공을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구나. 네. 프리덴탈로. 네. 그 에머스 컬리지에는 강의와 엑스트라 커리큘러 그런 거를 기회들이 제 진로와 더 관련이 있고 거기로 프리덴탈로 바꾸려고 해보니 스미스 컬리지보다는 에머스트가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했었구나. 네. 그게 이유 또 하나였고 네.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네. 그 컬리지 테니스 팀이었어요. 아, 테니스를 쳤어요? 너무 여리여리하게 테니스를 하는구나. 근데요? 네, 그 스미스 컬리지에서 테니스 팀을 했는데 네. 그 부상과랑 스케줄 문제가 조금 있었고 네. 너무 조금 힘들었어요. 테니스 팀을 하는 네. 게 그래서 그 스미스에서 테니스를 하지 않았으면 그 다른 대학교를 가는 거 생각을 조금 했어요. 스미스 컬리지 다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테니스 팀이었나 네. 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네. 조금 그 중요하지 않은 건데 뭐지? 중요하지 않은 이유? 뭐예요? 그 스미스는 여자 대학교예요. 여대예요. 네. 네. 그래서 그 남녀 공학생을 조금 궁금했었고 왜 중요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여대였는데 남녀공학에서 또 해보고 싶다. 네. 당연히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편입을 이렇게 좀 해야겠다 마음 먹은 게 그러면 뭐 1학년 때, 2학년 때 언제예요? 그 1학년 시작해서 조금 시작하자마자 네. 거의? 그랬구나. 그러면 막 편입을 하려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일반 대학교를 apply하는 거 커먼 앱도 있어요. 커먼 앱. 다른 네. 커먼 앱 트랜스퍼로 있는데 네. 그 보통 커먼 앱처럼 그 큰 에세이 없는데 그 가고 싶은 학교에는 다른 에세이 있어요. 그래서 에머슨은 그 긴 에세이 2개 있고 짧은 네. 에세이 하나 있었어요. 에세이를 그렇게 써야 네. 돼요. 그리고 그 볼런티어하는 거 너무 도움되고 그 에세이에서도 썼어요 거기로. 봉사활동이 편입하려고 보니 봉사활동이 또 필요했었구나. 네. 에세이랑 그 봉사활동. 근데 뭐 이렇게 시험 이런 거는 뭐 없었어요? 그 시험은 없었는데 그 GPA를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건. GPA 관리는 네. 또 잘 해야 되고. 그렇구나. 그러면은 준비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궁금해요. 일단 마음 먹은 거는 1학년 들어가자마자 시작부터 난 편입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다고 네. 하는데 딱 편입이 이루어지기까지 준비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준비는 한 달 정도. 진짜요? 네. 짧게 걸렸네요. 아닌가? 짧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원서 쓴 것만 한 달. 네. 준비하는 기간이 1년. 원서 쓰는 게 한 달. 네. 어떤 준비 기간? 그러니까 뭐 봉사활동 이런 걸 말하는 GPA 관리. 교수님이랑 그렇구나. 만난 거로. 그다음에 추천서 받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녹록치는 않네요. 그렇죠? 들어보니까 원서 쓰는 거는 뭐 한 달이라지만 그래도 뭐 학점 관리도 해야 되고 에세이도 써야 되고 교수님 추천서도 뭐 받아야 되니까 눈에 잘 띄어야 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우리 아란 학생처럼 편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친구들은 어때요?
그 편입한 학생 조금 에머스트는 조금 있어요. 에머스트에서는 네, 편입한 학생 친구도 있고 그 들어오면 그 다른 편입 학생 오리엔테이션 있고. 아예 편입생들을 위한 네. 오리엔테이션도 따로 있어요? 네. 그렇구나. 이렇게 편입이 좀 이렇게 그러니까 흔치는 않겠지만 너무 어려운 일은 아니란 또 생각이 들고 그런데 지금 그런 편입해서 얼마나 다니고 있나요? 에머스트 컬리지에서? 그 처음에서 조금 어려웠는데 네네네. 이제는 좋아요. 그 어. 처음에서 그 숙제를 읽는 거 진짜 많았어요. 아 숙제가 에머스트로 가니까 숙제가 많았어요? 조금 네. 그리고 그리고 체육관이랑 그런 거 쓰는 거를 그것도 다시 배워야 하고 그것도 조금 어려웠어요. 체육관 쓰는 것도 배워야 돼요. 거기서는 테니스 팀을 안 하고 그러면 네, 안 해요. 운동은 이제 안 하시는 거예요? 그 클럽 테니스를 하고 네. 있는데 클럽 테니스는 네.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적응하는데 어떤 게 좀 어렵고 쉬웠고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제일 어려운 거는 네. 그 수업을 등록하는 거였어요. 수업 등록하는 거? 네, 오. 그 제가 봄 학기로 들어왔었고 그 학기 가운데에서 들어왔으니까 그 수업의 자리 그렇게 많이 없고 그 크레딧 트랜스퍼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요? 네. 편입이 근데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나 봐요? 학교마다 다른데 네. 주로 가을 학기에 제일 많이 트랜스퍼를 해요. 네, 근데 네, 네. 이제 에머스트 같은 경우에는 봄 학기에도 학생들을 받아주는 케이스가 있어서 봄 봄 학기에 들어간 거라 중간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 학기 수업 중에. 신청하기가 너무 어렵겠다. 전공도 네. 그렇고 뭐 인기 과목도 그렇고. 네. 그러면은 그 에머스트 컬리지로 이제 편입을 해서 가니까 어때요? 좀 만족스러운지 옮기길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진짜 행복해요. 그 행복해요? 음식도 뭐가- 맛있었어요.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그 네. 수업도 조금 더 재미있고 그 제가 관심 있는 걸 더 많이 들 수 있고 네. 그 음식도 더 맛있고 음. 그리고 친구도 많이 사귀고 그리고 그리고 그 에머스랑 스미스를 갖고 오니까 네. 저 스미스 친구랑 아주 아직도 친하고 그 가끔씩 보러 가요. 예전 다녔던 대학교 친구들이랑도 친하고 네. 지금 옮긴 학교 친구들이랑도 금방 또 친해지고 네. 그럼 프리덴탈을 에머스트에서 지금 전공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프리덴탈 트랙이랑 그 아직도 뉴로사이언스 전공하고 있는데 같이 네. 하고 있구나. 네. 편입을 진짜 이렇게 성공한 친구를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이러는데 우리 헬프 언더고의 줄리아정 디렉터님과 함께 조금 더 편입에 대한 우리 부모님들이나 이 방송을 같이 듣고 있을 좀 큰 자녀들, 청소년들 네,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고를 잠깐 듣고 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헬프 언더고의 줄리아정 대표 그리고 아란정 대학생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직접 편입에 성공한 대학생의 입에서 이런 스토리를 들으니까 좀 흥미롭고 신선하고 그런데 우리 디렉터님께도 좀 대표님께도 좀 질문을 해볼게요. 이게 원하는 대학에 처음에 들어가지 못하면 네. 보통 편입을 생각하는 것 같고 요새는 이제 대입을 앞둔 친구들이 지금 내 이 이력으로는 내가 원하는 데 못 가. 일단 아무 데나 가서 편입을 해야겠다. 네, 라고 네. 생각하는 친구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주변에. 네, 맞아요. 미국은 좀 편입이 많이 오픈돼 있어요. 미국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기회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이 네, 기회의 그쵸. 나라라고 교육의 기회의 나라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이제 봉사하는 학생들 정말 너무 많은 봉사와 공부면 공부, 뭐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막 애들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가지고 네. 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 내가 생각했던 이런 학교가 아닌 걸 같기도 하고 그럴 수 또 있지. 준비한 만큼 결과가 잘 안 나와서 아. 결국에는 커뮤니티 컬리지를 그냥 갔다가 가자. 근데 거기 그 상황까지 가기까지 네. 아이들도 많이 절망을 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럼요. 예, 근데 대입인데.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 아이가 인생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그냥 잠시 돌아가는 거라는 거를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 번에 아이비리그를 들어갈 수도 있지만 네네. 예, 2년제 그러니까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4년제로 이렇게 편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4년제 사립에서 우리 아란이처럼 네. 사립에서 다시 4년제 사립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4년제 공립을 들어가서 네. 다시 4년제 사립 아이비리그로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어요. 오. 예,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갔다가 조금 우리 아이가 이만큼을 갈 수 있는 아이인데 조금 낮게 못 가서 네, 예, 그렇다고 그거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또 들어갔을 때 또 여러 가지 기회가 있으니까 편입을 또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봉사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아이의 마인드가 건강하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예, 뭐 커뮤니티 컬리지 이제 하면은 저희 LA에서는 산타모니카 컬리지를 제일 많이 얘기를 그렇죠. 해요. 뭐 산타모니카 LACC, 산타모니카 네, CC. 네, 뭐 예. 얘기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산타모니카 컬리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렇게 UCLA하고 커넥션이 되게 좋아가지고요. 예, 그 산타모니카 컬리지를 들어가면 네. UCLA는 당연히 들어간다. 뭐 편입을 해서 들어. 네네. 진짜요? 네, 거의 네. 그래서 2024년도 이제 저번 가을 학기를 보면 네. 총 지원한 학생이 27,000명 정도가 됐어요. UCLA에 편입을. 네. 근데 그 지원자 중에 네. 3,832명이 네. 편입으로 해서 UCLA에 들어갔고요. 거기서 산타모니카 컬리지 학생이 451명이에요. 예, 10%가 넘어요. 그렇구나.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UC 버클리. 그러면 UC 버클리 하면은 또 디아블로 밸리 컬리지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또 대부분 UC 버클리 바로 옆에 붙어 있어 가깝게 있어서 서로 이렇게 좀 약간 피러스쿨 같은 예, 이렇게 그런 게 또 밀어주는. 있구나. 네,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거든요. 네네네. 저랑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산타모니카 컬리지를 간다고 해서 제가 진짜?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공부도 잘하고 네, 봉사 좋은 활동도 학교들이 됐는데 많은데? 그 학교들이 걔한테는 이제 만족하지 못한 학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산타모니카 컬리지를 들어가서 네. 거기서 1년 만에 얘가 코넬로 들어가더라고요. 코넬로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게 가능하구나. 네, 그래서 그것도 1년 만에 코넬 3학년으로 편입을 하는 경우여서 제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했더니 1학년에서 네, 코넬 네, 3학년으로 뛴 거죠. 와. 네,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물어봤더니 네. 이제 학교 다니면서 AP 클래스를 꽤 많이 들었고 학교 AP도 다녔을 때라면 고등학교 때. 네, 고등학교 때 AP를 많이 듣고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제너럴 에듀케이션을 갖다 많이 끝내놓은 거예요. 이미. 소시올로지, 뭐 사이콜로지 그런 과목들 같은 거를 네. 많이 해놓고 고등학생 때. 네, 고등학생 우와, 때. 대단하네. 그러니까 다 크레딧을 받으니까 네. 그거를 다 크레딧으로 받고 코넬로 3학년으로 편입하는 케이스를 봤어요. 그게 학점 1년 인정이 만에. 다 된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똑똑하다 진짜. 그 친구는 너무 똑똑하다. 네. 근데 대부분 이런 그 2년제 대학에서 솔직히 아이비리그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아요. 2024년도 통계를 보면 네. 총 36명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그 적네요. 친구는 그 하나에 들어가는 36명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그거는 좀 적은 케이스지만 네, 네. 가능은 하다. 네, 맞아요. 2년제에서 아이비리그로 가는 케이스가 작년에 2024년도에 36명. 그러면 네. 보통 아이비리그로 편입하는 친구들은 뭐 주립 4년제라든지 네. 아니면 사립 4년제라든지 이런 데서는 아이비리그로 좀 가나요? 네, 아무래도 사립에서 사립이 훨씬 더 쉬워요. 예, 이게 커리큘럼 인정받는 거라든지 이제 자기가 들었던 전공 과목이라든지 그런 네. 것들을 인정해 주는 거가 그게 훨씬 네. 더 많더라고요. 저도 이런 거를 저희 학생들 도와주면서 알았어요. 그렇구나. 왜냐면 우리 아란이도 그렇고 이제 작년에도 이제 한 친구가 이제 콜롬비아로 트랜스퍼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거기도 아이비리그잖아요. 네, 네, NYU에서 그리고 오. 지금도 이제 USC에서 콜롬비아로 가고 싶은 학생을 도와주는 아이가 있어서 네. 예, 저도 이게 같이 공부를 하면서 어떤 쪽으로 제가 만들어주면 좋을까.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청소년들에게 그런 교육에 관계되는 자원을 갖다가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정보를 알려주고 네, 맞아요. 이런 길도 있으니 이렇게 해봐라 좀 알려드리는. 네, 네. 어떻게 보면 컨설턴트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예. 네. 그렇지만 아이들이 더 좋게 좋은 쪽으로 꼭 공부뿐만이 아니라 인성으로 커뮤니티에 더 좋은 좀 기여도 하면서 네, 맞아요. 봉사를 하면서. 네, 그리고 저희 학생들은 또 다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서 저희 이제 봉사를 통해서 대학교를 가도 계속해서 연락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그 후배들을 갖다가 또 그런 멘토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동기부여 해주는 게 진짜 큰 것 같아요. 네, 아무리 맞아요. 부모님이
뭐 아이비리그 가야 된다 아니면 뭐 대학을 가야 된다 하지만 그 말은 잘 안 듣다가도 아는 뭐 언니 네, 아니면 누나가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서 이런 거 할 수 있어라고 그 한마디에 진짜 공부하는 애들이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렇구나. 그러면 보통 4년제에서 4년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고. 네, 사립에서 네. 사립이 대부분 사립에서 많고 사립. 예, 공립에서 사립 들어가는 거는 좀 힘들긴 하지만 예, 그래도 없진 있고 않고. 그다음에 2년제에서 아이비는 아주 드물지만 없지는 않고 2년제에서 아이비는 조금 네, 그렇고. 네. 그래서 어. 우리 아란이 같은 경우는 사립에서 4년 사립에서 4년 사립이잖아요. 네. 그리고 예, 작년에 이제 갔던 그 친구도 NYU 사립에서 다시 아이비 사립 그쵸. 네, 케이스고 이제 지금 도와주고 있는 학생 또한 아이비 사립에서 다시 사립 4년제 사립에서 또 아이비 사립 이렇게. 좀 전략을 잘 짜야겠네요. 이런 네. 내가 진짜 가고 싶은 대학이 있으면 그런 뭐 피더스쿨처럼 커뮤니티 컬리지인데 많이 네. 보내는 요런 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뭐 네. 사립인지 공립인지 뭐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네, 맞아요. 네. 유명인 중에서도 이렇게 그 버락 오바마 있죠. 네, 편입한 경우가 있다고 누가 있죠? 네, 대표적으로 항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버락 오바마를 편입은 봐라. 오바마. 네, 오바마. 옥시덴탈 4년제 컬리지요. 네. 예, 거기서 콜롬비아를 들어간 케이스가 이것도 있고요. 되게 잘 된 케이스죠. 그쵸. 4년 그쵸. 옥시덴탈에서 네, 네. 콜롬비아로 간 네, 거니까. 네. 오.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스로 들어가서 전공을 하시고 네. 있고 그다음에 가수 박정현 씨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그분이 이제 콜롬비아대 그분이 뉴욕 콜롬비아 대학 영문학 출신이라 그래서 네. 이렇게 똑똑하신 분이 노래도 잘하고 근데 그분 동안 UCLA 이제 영국 영화과에서 트랜스퍼해서 여기 들어가 있다가 가신 거구나. 네, 네. 그래서 오, 그런 몰랐어요. 케이스고, 네, 그래서 사립에 편입은 좀 더 쉽다라는 거. 콜롬비아로 많이 가네요. 네, 콜롬비아가 작년에 올해도 지금도 이제 반유대 정책 그것 때문에 학교가 많이 시끄럽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안전 그걸로 인해서 조금 학교를 기피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들 조금씩은. 예. 그래서 작년 2024년도에 그 편입된 합격률을 보니까 제가 아까 그 친구도 네네네. NYU에서 콜롬비아 갔다고 했잖아요. 네. 52.2%.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붙은 거예요. 네, 그런 케이스였고 코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가 12.7%가 나왔고요. 보니까 그리고 유펜이 4.6%, 100명 중에 5명은 들어가는 케이스. 브라운이 4.2%. 좀 들어가기 힘든 학교가 아무래도 하버드, 뭐 MIT, 그쵸. 스탠포드 이런 학교들은 좀 힘든 학교고요. 그렇구나. 네. 편입이 이렇게 준비하면 우리 아란 학생은 네. 뭐 서류 준비만 한 달 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편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아란이가 더 잘 이거는 얘기를 해줄 것 같은데 네. 우선 아란이도 이제 파이낸셜 에이드를 받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그거가 어떻게 적용이 되었나요? 학교를 어플라이 했을 때. 그거는 일찍 해야 되는 거예요. 일찍 해야 돼요. 네. 솔직히 제가 늦게 했는데 그 네. 학교가 아직도 돈 줬어요. 네. 진짜요? 그런데 그 학교 웹사이트로 가면 그 financial aid, 트랜스퍼 학생, like 1학년 학생 이런 다른 주제 네네. 있어요. 그래서 그 FAFSA도 필요하고 CSS도 필요하고 그 다른 폼도 많이 필요해요. 파이낸셜 에이드가 필요하면 그거는 제일 빨리 그러면 네. 준비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 프로세싱 시간도 조금 오래 걸려서 네. 또 뭐가 그리고 있을까요? 전공이 보니까 네. 이제 작년에 도와준 친구 보니까 분명히 학교에서 했던 전공하고는 다르게 전공을 어플라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학교가 어벨러블한 스팟이 있으면 어떤 메이저 그러면 그 메이저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매스 쪽으로 전공하던 친구였는데 트랜스퍼 하려고 하는 학교에는 컴퓨터 사이언스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커그니티브 사이언스라든지 그런 거가 어벨러블하면 그쪽에 이제 넣어서 그쪽에서 합격이 오는 경우, 그러니까 초이스가 조금 더 있게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아란이 얘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대부분 4년제에서 사립으로 가는 데는 제가 좀 드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대부분이 그런 학자금 보조에서 되게 많이 이제 제동이 걸려요. 왜냐하면 이제 UCLA 같은 경우에 저희가 4만도 안 되는 학비, 네. 그러니까 비싼 돈이지만 네네. 그래도 비교적. 4만, 비교적. 그렇지만 아이비리그를 가려면 거의 8만, 9만까지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그만큼의 그게 안 나오거든요. 파이낸셜 에이드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들어가기가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네, 근데 파이낸셜 이거 에이드도 되게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아니 이 서류들도 많이 이제 복잡한가요? 편입 서류. 준비하는 서류? 조금 복잡해. 근데 이건 학교마다 좀 다르죠. 준비해야 되는 서류. 예, 좀 다르기는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학교 성적이 우선은 1학년, 대학 1학년 대학교 1학년 성적이 우선은 네. 다 좋아야 되고 네.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고등학교 성적이 들어가요. 아 항상 진짜요? 예, 따라와요. 대학 예. 편입인데 네, 아, 네. 고등학교 때 그래서 잘 해야 되긴 고등학교 때 하겠다. 정말 예, 못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거 이루어지는 되는 것 건 같지는 아니야. 않고 아. 열심히 한 아이였는데 정말 이거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어드미션을 봤을 때 운이 안 좋았다든지 아. 예, 그런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쵸, 대학은 분명히 실력반 운반이라고. 타이밍도 네, 맞아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거를 다 보니까 고등학교 성적, 그다음에 이제 에세이 부분인데 그 에세이가 봉사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아란이가 했던 봉사 우리 뭐였죠? 뭐 했어요? 우리 알아나. 한국에서 그 underprivileged 학생이랑 그 영어를 튜터링 하는 거 했어요. 한국에서 네. 영어 튜러를 했었어요. 네. 근데 지역사회 그거를- 아이들, 예, 어. 서울이 아닌 지역사회의 영어 이런 회화.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유학을 그래도 꿈꿔볼 수 있게 미국을 한 번이라도 꿈꿔볼 수 있게. 그치.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추천서도 받고 에세이로도 쓰고 네. 이렇게 해서 그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거의 없거든요. 봉사하는 아이들이 대학에서. 대학에 그쵸. 네, 클럽 대학- 들어가야죠. 학교 놀아야죠. 학교 따라가야죠.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쁘죠. 뭐 이제 끝났다고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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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근데 이렇게 꾸준히 한 걸 또 높이 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쵸? 추천서. 이제 이 추천서. 추천서가 참 이게 제가 봐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네. 예를 들자면 이제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한 클래스가 이제 렉처가 한 클래스를 들었을 때 레지스터를 했어요. 그러면은 렉처가 있고 그다음에 디스커션 클래스가 있거든요. 같은 클래스라도. 그럼 렉처는 한 클래스에 막 250명, 500명이 들어가는 클래스도 있어요. 그거는 네. 프로페서들이 와서 가르치세요. 교수님들이. 그렇지만 디스커션 하는 클래스에서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한 15명, 11명 그 대신 조교들이 와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25명 맥스 뭐 이렇게 되는데 그때 이제 조교들하고는 이렇게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솔직히 교수님들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러네요. 기회는 되게 많지 않거든요. 얼굴을 트기가 안면을 트기가 좀 네, 어렵겠네요. 네, 네. 그러는데 아란이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았던 거가 네. 얘기를 해주겠어요? 네. 그 클래스 사이즈 굉장히 작았어요. So 스미스 컬리지에서. 네, 그 아. liberal arts college를 가면 학생 수업 하나는 40명 제일 큰 거예요. 그럼 교수님들이 다 알 수밖에 네. 없겠다. 그 수업 말도 안 하면 교수님도 얼굴 이름 알고 아, 네. 뭐 이렇게 출석도 잘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겠지만 그래도 네. 추천서 받기에는 네. 뭐 전략적으로 참 좋았네요. 네. 뭐 그걸 생각해서 간 건 아니었겠지만. 네. 그리고 NYU 같은 경우도 제가 들어보니까 학교가 엄청나게 큰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네. 한 클래스 사이즈가 25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아, 진짜요? 그래서 교수님하고 그런 관계 맺기가 어렵진 오. 않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NYU도 추천서 받고 뭐 이렇게 다른 학교를 트랜스퍼하기에는 괜찮을 것 네, 같으네요. 네, 그런 네. 면에서 있을 네, 때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그것도 했어요. 이제 인턴십 소개 같은 것도 저희가 좀 이제 인턴십 소개? 예, 저희 이제 해펀드고에 네. 이제 누가 이제 좀 요청을 하시거나 그러면 우리 되게 훌륭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도 시켜드리고 아. 그다음에 이제 추천서 같은 거가 필요하는데 네. 갑자기 그 교수님 말고 아웃사이드 리소스 그런 레커멘데이션 레터 네, 추천서를 네, 네. 받아야 될 때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또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와. 주고 했었죠. 오, 네, 다. 그런 게 상당히 큰데 네. 그런 걸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네. 근데 이렇게 편입한 이력이 어쨌든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뭐 취업을 한다거나 이럴 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아직 취업을 안 해서 네. 알아니는 모르겠고 네, 우리 제가 얼마 대표님이. 전에 그 저희 CEO들 모임이 있었어요. 컴퍼니 CEO들. 네, 그래서 네. 이제 저희 잠깐 거기 이제 방문을 하게 돼서 저도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었는데 네.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아이비리그 학생들이 인터뷰를 오면 이제 블라인드로 는데요. 이제 어느 학교 출신인지 그런 거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제 소개를 할 때 대부분이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캠브리지 매사추세츠에 있는 캠브리지에서 학교를 다녔어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네네네. 그러면 대부분이 하버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 자랑을. 네, 그래서 나를 알아달라.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딱 그 얘기를 들으면 우선은 오케이.
이제 조금 약간 홀드란데요, 오히려. 너무 왜냐면 그렇게 프랙티컬한 하면. 거보다 뭐라 그래야 되죠? 실용적인 거보다는 이론적인 걸로만 배워가서 와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되게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학생들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제일 뽑는 학생이 뭐냐면 커뮤니티 컬리지 2년제를 들어가서 4년제 학교를 들어가서 다시 트랜스퍼 편입을 해서 네. 그 다음에 아이비리그 대학원을 나온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뭘 해줘도 이렇게 진취적이래요. 되게 자기 앞길을 잘 헤쳐나가고 그 다음에 겸손하면서 그 다음 실용적인 아이들이라서 이런 아이들을 먼저 요즘에는 뽑아주고 있다라고 오히려. 예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제 그분이 엔디비아에서도 그 하이어링하는 포지션에 네네. 그게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자기네들은 실용적인 아이들을 더 이론적인 아이들보다 한다. 진짜 그렇기 뽑아놓고 때문에 일을 시켜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했을 때 편입을 한 학생들이 훨씬 더 낫더라.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그쵸, 그렇게 그쵸.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렇구나. 편입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시간상 마지막으로 그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입 이야기를 요즘에서 좀 마무리를 해보고 네. 이제 시니어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네네네. 대입을 앞둔 우리 고등학생들 네. 여름 방학에 어떤 활동을 하는가가 진짜 중요하다고 해요. 네. 이제 여름 방학 좀 있으면 시작하죠. 한 달 네. 시작을 하는데 그거 어떤 캠프를 또 골라야 되고 뭘 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벌써 캠프들은 거의 다 끝이 끝났고, 났고요. 예. 네. 그래서 캠프는 주로 뭘 이제 해야 될까요? 8월, 9월이면은 오픈이 되니까 네. 그때부터 준비를 하셔서 겨울 방학 때는 집중적으로 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네. 이제 지금 12학년들은 이제 에세이를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인턴십, 그다음에 뭐를 리서치라든지 캠프를 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다 뽑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쵸. 요즘에는 너무 경쟁이 심해서 뭐 한 3개, 4개 넣었는데 다 떨어졌어요. 너무 많아요. 특히 올해는 더 그랬던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지금이라도 이제 나는 조금 캠프 캠프는 안 됐지만 에세이를 갖다 좀 적어보고 싶은데 스토리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는 학생들이 있다면 저희 지금 프로그램들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그다음 온고잉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네. 와서 같이 봉사하시면서 학생들이 자기 전공에 맞게 좀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거든요. 활동하면서 에세이에도 쓰고. 네. 좋을 그래서 것 저희가 같네. 지금 예. 벽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네. LA 그 커뮤니티 지역 그 커뮤니티에 커뮤니티 센터에 벽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굳이 미술을 전공할 잘하지 필요는 않아도 돼요. 네. 할 필요는 없지만 저희 학생들이 이제 그런 지역 영세민 가정들 그다음에 그 센터들이 그 지역 사회의 그 범죄에 가담하는 아이들을 갖다 좀 프리벤션하기 위해서 그런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이든지 그런 데를 하는 센터거든요. 네. 그래서 그곳에 저희가 조금 학생들한테 아이들한테 그다음 오시는 거기 커뮤니티 주민들한테 희망의 그런 메시지를 주고자 지금 벽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이미 예. 하고 있지만 중간 네. 지금 참여도 참여 가능하다. 가능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사이콜로지, 소시올로지, 메이저, 그다음에 아트, 그다음 컴퓨터 사이언스, 폴리티컬 사이언스 등등 이제 이런 거를 조금 준비하는 학생들이 오면은 조금 더 매치가 잘 되겠죠. 그 아무래도. 컴퓨터 사이언스도 이게 매치가 돼요? 네, 오. 왜냐하면은 이제 그림으로 저희가 그래픽으로 해서 뽑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렇구나. 작업들을 학생들이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포트폴리오를 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문의 주시면은 좋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베지터블 가든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네. 이제 유스 커뮤니티 여기도 센터예요. LA 지역에. 음. 아까는 사우스 LA 같은 지역은 아니고요. 네. LA 지역에 요즘 초등학생들은 특히 가난한 아이들은요 야채를 안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싼 것들이 건강에 맞아요. 안 좋은 것들이라서 것들. 맞아요.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거기 커뮤니티 차원에서 저희 베지터블 가든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워터링 시스템이라든지 엔지니어링 좀 하고 싶은 학생들은 워터링 시스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환경공학 그다음에 이제 뉴트리션에 관계돼서 보건에 관계되는 그런 메이저를 전공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 와서 도왔을 때 이제 스토리가 또 많이 나올 수 있을 테고요. 여기에 그리고 계속해서 이거는 한 번에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프로젝트, 2년 프로젝트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프로젝트이거든요. 지역사회 아이들을 위한.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도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2가지 더 있는데 네. 네, 서머 캠프를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 아이들을 위해서 매 여름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 영수뿐만이 아니라 뭐 댄스, 그다음에 악기, 과학 실험, 컴퓨터, 수영, 운동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는 프로그램들이니까 만약에 내가 나는 운동을 좀 가르쳐 보고 싶어요. 나는 애들한테. 나는 아이들 공부를 좀 가르쳐 주고 싶어요. 아니면 저는 컴퓨터를 잘해요. 아니면 저는 미술을 잘하는데 제가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갖고 이렇게 와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저는 항상 그 커리큘럼을 보고 오케이 그럼 같이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사용할 수 할 있게 수 하고 있게. 저희가 웹사이트에 그걸 또 올리면 이제 그 학생들의 포트폴리오로 그 저희 웹사이트를 갖다가 쓸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웹사이트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그 트라이시티 북가주나 아니면 네. 셀이라든지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 그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그걸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소스를 갖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도와주니까 여러 가지로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는요. 네. 하나 더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골든벨. 골든벨. 제가 여기 민주평통 교육분과에 있는데 내일 토요일 12시부터 저희가 이제 한국의 역사나 외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하고 이제 퀴즈 맞춰서 퀴즈 맞히는 하는 거? 거예요. 아, 그 골든벨. 네. 그래서 1등 하면은 한국으로 보내줄 수 있는 기회가 한국 갈 수 있는 와. 비행기 티켓 그다음에 그래요? 네. 다는 아니지만 비행기 티켓 그다음에 호텔이나 이런 것들 다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 문의 전화를 주시면 제가 많이 이것저것 맞춰서 다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화번호 하나만 알려주세요. 네, 저희 전화번호는 310-430-5292거든요. 310-430-5292입니다. 네, 헬프 언더고고요. 오늘 줄리아정 대표와 우리 아란 학생 나와서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이제 뭐 편입하는 과정을 또 인터뷰해 주셨으니까 이제 취업하는 걸로 한 번 더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